자, 볼게요, 얘들아. 원소와 화합물로 들어갑니다. 고대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그 시대에 내가 태어났으면 나는 사실 일본으로 죽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일단 첫 번째로 화장실이 불편한 환경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 뭡니까 고덕동에 이 동네 학원 화장실들. 진짜 내가 역대 근무했던 학원 중에 화장실이 넘치지 않았던 곳이 없어. 아 짜증나 너무. 근데 어쨌든 아마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무 불편함이 많았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나 자신이 되게 행운이다라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도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생각하면서 물질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했겠죠. 뭐 지금처럼 음식이 맛있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 시대에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름과 함께 이 사람이 했던 실험 내용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여기서 알아둬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우리 물질에 대한 탐구 중에서 누구의 실험 얘들아? 라부아지에의 누굽니까 얘들아? 물 무슨 실험 얘들아? 분해 실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 물을 무엇합니까? 분해를 합니다. 당시만 해도 옛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사원소설이라고 해서 무엇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물질들 몇 개를 집어서 무엇합니까? 이 물질들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누구이다? 원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 불, 공기, 흙 이거 없으면 죽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네 개의 물질을 선정해서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지구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이다 라고 하면서 원소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 근데 너무너무 무엇이죠 얘들아? 철학? 너무너무 뭐야? 원초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근데 라부아지에는 굉장히 머리가 이과적이었죠.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물은 누가 아닐 것 같아? 원소가 아닐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라부아지에가 무엇을 하냐면요. 주철관이라는 관을 만듭니다. 무슨 관이라는 관을 만들어요, 얘들아? 주철관이라는 철로 만들어진 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누구를 부어요, 얘들아?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계속해서 무엇해요, 얘들아? 끓여요. 계속해서 끓여요.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웠죠. 자, 물질이 따다다다 모여있으면, 입자가 따다다다 모여있으면 누구요? 고체. 조금 더 퍼져 있으면 액체. 많이 퍼져 있으면 누구야? 기체였단 말이야. 그런데 누구를요 얘들아? 물을 계속해서 무엇하면 가열해서 누가 되면 수증기가 되면 물 분자 사이의 거리가 뭐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가열하는 동안 물이 끓어서 누가 됩니까? 증기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증기가 되고 나서도 계속 열 에너지가 가해져. 그러면 그때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누구요 얘들아? 고용량의 열을 무엇 해봅니까 얘들아? 가해봅니다. 누가요 얘들아? 라부아지에가. 그러면 이건 사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물 분자가 선생님이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얘들아? H2 산소 하나에 수소 몇 개 붙었어? 2개.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붙은 게 요렇게 모여 있다가 수증기가 되면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붙은 거,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붙은 거,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붙어 있는 애가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 맞아 틀려?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 에너지가 계속 들어와.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에너지에 의해서 산소와 수소의 결합이 싹둑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저 입자가 무엇합니까? 에너지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막 진동을 하다가 무엇합니까? 원자와 원자 사이 결합이 뚝 하고 끊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거야. 그리고 이 실험 자체를 라부아제는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실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물이 지나가면서 수증기로 바뀔 거고 그 상태에서 계속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 얘가 만약에 물이 원소가 아닐 경우 얘를 구성하는 각각의 성분으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기체를 잘 모으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하게 되냐, 여기다가요, 자 얘네들의 기체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누구요? 냉각수를 갖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에 있는 물질이 지나가는 동안 온도가 뭐해지게 설정을 합니까? 낮아지게 설정을 하게 되는 거야. 됐을까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여기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기체들이 이렇게 뽕뽕뽕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자, 근데 이 기체가 만약에 물이 끓어서 만들어진 누구라면 수증기라면 우리가 평상시 접하는 수증기의 성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수증기는 어떤 성질이냐? 물도 수증기도 굉장히 뭐한 성질을 가져야 되더라? 습한 성질을 갖는 거 맞아요? 들려요? 습한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많은 공간에다가 우리가 불꽃을 갖다 대면 불꽃이 꺼져 안 꺼져? 꺼져. 너무 습하니까 이 수분에 의해서 불이 더 타지 못하고 무엇 해버리죠? 얘들아?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요 누구를 갖다 댔더니 불꽃을 갖다 댔더니 갑자기 여기서 빵 하고 터지는 거야. 근데 수증기하고는 전혀 달라. 우리가 실제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나오는 데다가 무엇을 해봤어? 불꽃을 갖다 대봤어. 그랬더니 빵 터지지 않아. 그 불꽃이 수증기를 만나자 잠시 후 불꽃이 작아지다가 뭐해집니까 얘들아? 꺼져버려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이 가스에다가 누구를 갖다 댔더니 얘들아? 성냥불을 갖다 댔더니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퍽 소리와 함께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터져버리게 돼요. 이걸 보고 누구냐? 라부아제이는 물에서 분리되어 나온 어떤 성분이 누구합니까 얘들아? 불꽃을 폭발시킬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얘들아? 이 물질을 수소라고 부르자라고 칭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수소를 발견한 거야. 아, 그러면 수소가 갖고 있는 이 성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두 가지 표현을 다 써도 되는데요. 퍽하고 터지는 성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폭발성. 맞아요? 폭발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스스로 타는 게 가능한 성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타는 게 가능한 성질 무엇해요 얘들아? 가연성. 연소가 가능한 성질 뭐라고 해요 얘들아? 가연성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연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자, 야 그러면 이거 그냥 수증기 아니야? 그러면 수소만 있었어? 물은 수소로 되어 있는 애야? 걔만 나온 거야? 라부아제에도 이상한 거야. 수소 말고 다른 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걔가 발견이 안 돼. 아무리 기다려도 또 다른 가스가 나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결국 라부아제가 여러 번의 실험을 걸쳐서 하면서 무슨 짓을 해봤냐면 나중에 이 주철관을 깨봅니다. 깼더니 이 실험만 끝나고 나면 주철관 내부가 붉은색으로 뭐 있어요 얘들아? 녹이 나 있는 거야. 이 실험을 하기 전엔 녹이 안 슬었는데 실험만 끝나고 나면 이 주철관 내부의 철이 뭐 돼 있어요 얘들아? 녹슬어 있어요. 그래서 실험이 끝나기 전에 하기 전에 주철관의 질량을 잽니다. 실험이 끝나고 나서 주철관의 질량을 재요. 천하 없어도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해 감소해? 증가하는 거야. 물을 분해해서 나온 누구라는 성분? 산소라는 성분이 주철관을 뭐하게 만들었어? 녹슬게 만들었어. 주철관을 누구요 얘들아? 녹을 나게 하는 이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산소라고 하자. 얘를 뭐라고 하자 얘들아? 산소라고 하자라고 칭하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자 무엇합니까 얘들아? 그 산소가 주철관을 녹슬게 해서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했고 그 산소가 주철관에 붙어서 자 그래서 물은 이러한 산소와 누구예요 얘들아? 수소로 무엇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를 처음으로 밝힌 게 누굽니까? 얘들아? 라부아제입니다. 됐을까요? 이후 라부아제는 33종의 원소를 무엇했어요 얘들아? 발표했어요. 그 중에 물론 원소가 아닌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요. 화학학회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발전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래서 물을 분해해서 이렇게 성분 원소를 밝혔고요. 산소의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산소는요 누군가가 저렇게 녹슬게도 하지만요 반드시 물질이 탈 때 필요한 성분 맞아요 들려요? 반드시 물질이 탈 때 필요한 성분이에요. 누군가가 타는 걸 도와주는 성질 요거를 우리가 무슨 성이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도울조자를 써서 연소를 도와준다. 무슨 성? 조연성. 뭐라고 한다? 조연성. 그래서 가연성과 조연성의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린 누구에 대해서 봤습니까 얘들아? 물질이 기본적으로 그 안에 누구로 구성되어 있다 얘들아? 다양한 원소로 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탐구를 받고요. 잠시 후 물의 전기분해 실험을 보여줄 건데 이제 칠판을 해줄 건데 원소와 화합물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말하는 원소는 뭐고 화합물은 무엇이냐? 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원소라고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의 누구는요, 얘들아? 개념은 어떻게 되냐? 원소는 자, 누구는요, 얘들아?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누구요, 얘들아? 성분이야. 굉장히 특징적인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물을 수소와 산소로 나누면 더 이상은 분해가 돼야 안 돼요? 더 이상은 분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원소는 더 이상 무엇되지 않는다, 얘들아? 더 이상 무엇되지 않는다? 분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화합물은 뭐냐면 적어도 몇 종류 이상의 원소가 얘들아? 2종류 이상의 원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게 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런 거를 화학적으로 합쳐졌다라고 얘기해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2종류 누구요, 얘들아? 이상의 누구요? 원소가 무엇해서 결합하여 형성된 물질,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분해되나요, 안 되나요? 화합물 분해되나요, 안 되나요? 분해되죠. 각각의 무슨 원소로, 얘들아? 성분 원소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엇으로 분해가 됩니까, 얘들아? 원소로 무엇이 됩니까? 분해가 돼야 안 돼요? 원소로 분해가 돼요. 그 다음에 알아두셔야 될 건 얘네들을 분해하려면 이런 식으로 실험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리고요, 물은 원래 누구를 꺼요? 불을 끄죠. 그런데 물을 분해해서 나온 수소와 산소는 얘는 조연성, 얘는 가연성, 불을 더 붙이는 성분이야, 불을 끄는 성분이야? 불을 붙이는 성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원소로 분해되고요. 화합물을 분해하면 물질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원소가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합물은 원소로 분해될 수 있으며 무슨 원소의 성질은, 얘들아? 성분 누구의 성질? 원소의 성질과 같다 다르다, 얘들아? 다른 누구를 갖는다, 얘들아? 성질을 갖는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분해하려면 복잡한 실험이 필요하죠. 결국 얘네들은 무슨 방법으로 분해할 수 있다, 얘들아?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가 가능합니다. 화학적인 누구요, 얘들아? 방법으로 무엇해요? 분해가 가능하지. 얘네들은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분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걸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원소의 대표적인 예제가 어떤 아이가 있느냐? 자,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원소랑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맞아요. 그치? 그런데 원소로 존재하는 물질은 거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원자 자체로 존재하는 물질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지만 수소라는 원소로 존재하는 물질, 얘네들은 H로 존재할 수 없어요. 누구로 존재해야 돼요, 얘들아? H2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됐을까요? 산소라는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O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누구로 존재합니까, 얘들아? O2로 존재하죠. 그러면 선생님, 얘와 얘를 얘도 원소라고 불러요? 얘도 원소성 물질이라고 해요. 얘도 원소, 얘는 무슨 성 물질, 얘들아? 원소성 물질. 그래서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 자, 원소로만 구성된 물질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H2, 누구? O2. 네, 원소로 구성된 물질이에요. 됐나요? 근데 교과서 변경 전에는 원소라 함은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만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원소성 물질에 대해서 중학교에서 정확하게 H2O2도 무슨 성 물질이야? 원소성 물질이야.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Na 있죠. 누굽니까, 얘들아? 이거 나트륨이죠. 자, 나트륨이라는 것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나트륨. 금속이에요. 염화나트륨. 우리 소금 먹을 때 염화나트륨이지. 자, 얘가 무슨 이온이야? 양이온. 얘가 음이온이지. 양이온이 되는 애들 다 누굽니까, 얘들아? 수소 빼고 금속이에요. 그러면 이 금속 같은 애들, 이게 나트륨 덩어리야. 얘가 나트륨 덩어리야.
이 안에 나트륨 많이 들어있어? 적게 들어있어? 됐다 많이 들어있죠. 10만 개, 20만 개가 모여도 다 나트륨이야. 한 개가 있어도 나트륨이지만 10만 개가 있어도 나트륨이야. 이렇게 개수가 셀 수 없이 많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물질의 경우에는요.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화학식만 씁니다. 저렇게. 자, 제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금속 누구 있어요? Fe 철 있죠. 그치? 얘도요. 철이란 덩어리 자체가 몇만 개씩 모여서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Fe라고 표현합니다. 자, 불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저렇게 화학식만 써요. 자, 그래서 얘네들 누굽니까 얘들아? 원소성 물질.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원소성 물질이라고 해서 원소는 저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누구는요 얘들아? 화합물은 어떻게 되냐?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모여야 돼. 그러니까 누가 되는 거야? H2.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이산화탄소 CO2, 암모니아, NH3 이런 것들 모두 다 원소성 물질.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원소성 물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원소와 화합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 물도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요. 순수한 물질 특유의 성질을 가져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무슨 물질이다 라고 칭하는 게 나오냐? 원래 우리 1단원에 순물질과 혼합물이라는 단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H2O 물이야. 이산화탄소 CO2죠. 얘네들 순수한 한 가지 성질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인지 여러분들 알까요? 100도에서 끓죠. 그치? 이렇게 끓는 온도가 일정하게 나타나는 아이들을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모였을 뿐이지 화합물은 모두 다 무엇입니까 얘들아? 순물질의 성질을 갖는다 안 갖는다? 순물질의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이런 것들이 다 몇 개만 나타나요? 한 가지만 나타나게 됩니다. 됐을까요? 원소는 더하죠. 한 종류의 원소로만 돼 있죠. 얘도 무엇합니까 얘들아? 순수한 물질. 무슨 물질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순물질. 그래서 끓는 점이 하나씩만 나타나는 이런 특징을 가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번째 봐줘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물에 무슨 분해예요 얘들아? 물에 전기 분해예요. 자, 물에 무슨 분해 얘들아? 전기 분해. 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자,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누구로 나눠요 얘들아? 산소로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수소와 산소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물의 전기 분해 이게 고등부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요거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원리를 다 빼먹고 암기형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원리를 담아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전기 분해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누구를 우리가 연결해 줄 거야 얘들아? 네, 전원 장치를 연결해 줄 거야. 그런데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흘러요. 자, 물은 H2로서 비금속 플러스 누가 됩니까 얘들아? 비금속이 되죠. 따라서 이 친구는 사실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더라. 선생님, 우리 손에 물 묻으면 엄마가 전기 만지지 말라, 물 묻은 손으로 전기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요. 내 손에 묻어있는 무슨 기가 얘들아? 소금기가 전류를 흐르게 해요? 안 흐르게 해요?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만지지 말라는 거고요.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실험이 가능하게 해주려면 이 안에다가 누굴 넣어줘야 되냐면 녹아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물질인 누굴 넣어줘야 돼요?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전해질을 넣어줘야 돼요. 누구를 넣어줘야 돼요? 얘들아? 전해질. 따라해봐. 무슨 질? 전해질. 선생님이 나눠줬던 화학식 표 안에 있는데요. 이 전해질의 대표가 누굽니까? NaOH예요. 누구라고요 얘들아? NaOH. 따라해볼까요? NaOH. 거기서 이온에 보면 OH 이온이 수산화 이온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서 무엇합니까? 물에 전기를 흐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죠.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물이 막 무엇하면서 얘들아 분해되면서 양쪽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얘들아? 기포가 막 올라와요. 기체가 올라와. 이게 누구와 누구야 얘들아? 수소와 산소야. 그런데 니네 봐봐. 자, 물의 화학식이 누구야 얘들아? H2O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엄연히 이 물 분자 하나에 수소 원자 몇 개 들어갔어? 2개. 산소 원자 몇 개 들어갔어? 하나. 그러니까 얘를 분해하면 수소가 산소의 몇 배로 많이 나와? 2배로 많이 나와. 얘를 분해하면 수소가 산소랑 분해될 때
수소 원자가 산소 원자보다 2배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소가 산소의 몇 배로 많이 나와 얘들아? 2배로 많이 나와.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수소 분자 H2가 2개 나올 때 산소 분자는 몇 개만 나와 얘들아? 하나만 나오는 거 마저 들려 얘들아?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발생하는 개수가 2대 1이야. 발생하는 개수가 몇 대 몇이야? 2대 1. 그럼 분명 선생님이 수소기체가 더 많이 나온다 그랬지. 그럼 지금 잘 봐. 여기서 기포가 이렇게 표현됐어. 자, 지금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중 어디가 수소기체로 보여요? 어디가 수소기체로 보여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중. 마이너스요? 자, 다시 들어봐. 수소가 2개 나올 때 산소가 하나 나와. 그러면 여기서 기포가 발생할 때 발생하는 기체가 수소 아니면 산소야. 그런데 수소가 산소의 몇 배로 많이 나온다 그랬어? 2배로 많이 나온다 그랬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돼?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 극의 기포가 많잖아. 얘가 수소 기체야. 알겠죠? 시험 문제 플러스 극인지 마이너스 극인지 안 줘요. 그림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기체가 많이 발생하는 쪽이 무엇이야 얘들아? 수소 기체. 기체가 적게 발생하는 쪽이 무슨 기체야 얘들아? 산소 기체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현해요. 기포가 안 나와 있기도 해요. 기포가 안 나와 있고요. 어떤 식으로 되기도 하냐면요. 여기요. 누가 남아 있어요? 물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물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위에가 누구라는 거야? 발생한 기체라는 거야. 맞죠? 지금 보면 왼쪽이 기체가 많이 나왔어? 적게 나왔어? 그렇지. 근데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 저는요 바닥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얘가 기체인 줄 알았어요. 야, 기체가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 위로 올라가지. 그치? 그래서 여기 기체가 지금 더 많이 발생했죠? 많이 발생한 쪽이 누구다? 수소다. 적게 발생한 쪽이 누구다? 산소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소 기체와 무슨 기체 얘들아? 산소 기체의 전기 분해가 여러분들 이제 교재로는 자, 우리 어디에 이거는 탐구 파트로 빠져 있을 거야. 그래서 탐구 파트에서 빠져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바뀌었다. 자, 무슨 극과 무슨 극이야? 수소가 무슨 극이야 얘들아? 수소가 마이너스 극이야. 수소가 무슨 극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극이야. 이게 교재에 본 내용이 없고요. 뒤에 탐구 파트로 빠져서 애들이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소기체가 무슨 극 얘들아? 마이너스 극. 여기서 수소기체가 몇 배로? 2배로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 여기가 무슨 기체? 여기가 A극. 여기가 무슨 극? B극. 이렇게 나와. 그러면 A극이 무슨 극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 물어봐. 근데 여기 엄연히 기체가 많이 발생했어? 적게 발생했어? 많이 발생했지. 그러면 여기가 무슨 극? 마이너스 극. 여기가 무슨 극? 플러스 극. 이렇게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분해까지 배웠고요. 원소와 화합을 배웠어.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이제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원소 기호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거야. 자, 누구 기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거야 얘들아? 원소 기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거야. 자, 예전에는요 이 원소 기호에 누구요 얘들아? 역사를 보면 먼저 누가 있냐면 연금술사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화학을 엄청 많이 발전시키면서 무엇합니까? 다양한 화학물질을 만들면서 원소 기호를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누구로 갑니까 얘들아? 돌턴으로 가요. 자, 돌턴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누구냐면 자, 베르셀리우스야. 자, 뭐라고 얘들아? 베르셀리우스야. 자, 그래서 저 사람들로 가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연금술사들은 뭐 이런 식의 기호를 써요. 이런 식의 일방적인 기호를 쓰고요. 자, 돌턴은 원 안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요 얘들아? 그림이나 글씨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돌턴이야. 자, 그 다음에 베르셀리우스, 이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원소기호를 쓰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를 썼습니까 얘들아? 자, 영어에 알파벳을 약자로 쓴 거 맞아요? 들려요? 네, 알파벳을 약자로 쓰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원소 기호는 현재 어떻게 표현을 하냐? 원소 기호의 누구요, 얘들아? 표현. 자, 누구를 가지고 와서 베르셀리우스의 알파벳을 갖고 와서 쓰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우리 일반적으로 원소 기호 이렇게 써요. 자, 누구와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C와 누가 있어요? U. 이거 누구예요, 얘들아? 굴이죠. 그치? 자, 앞 글자는 무슨 글자로 씁니까, 얘들아? 대문자예요. 앞 글자는 무슨 문자, 얘들아? 대문자. 그치? 뒷 글자가 누가 됩니까, 얘들아? 얘가 소문자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가 소문자예요. 됐나요? 그건 우리도 다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었어. 계속해서 염소 있죠? 이게 CL이잖아. 이 L이 누구예요, 얘들아? 소문자야. 근데 이걸 CI라고 외운 거야. 뒷글자는 소문자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CL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요거는요, 원소 기호의 이름이 있죠. 이 구리 자체 이름이 있어요. 구리 자체 이름에서 요 첫 번째 글자 있죠.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글자가 원소 명칭의 무슨 글자가 됩니까, 얘들아? 첫 번째 글자가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첫 번째 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기 있는 두 번째 글자 있죠. 이 두 번째 글자가 원소 명칭의 반드시 두 번째 글자가 아니라 요 두 번째 글자가 어떤 애도 두 번째 글자를 쓰기도 해. 일반적으로는 원소 명칭에 무슨 글자를 씁니까, 얘들아? 중간 글자를 씁니다. 무슨 글자를 써요, 얘들아? 중간 글자. 쭉 원소 명칭 뒤에 이제 붙어 있는 거에 누구 글자를 써요, 얘들아? 중간 글자를 써요. 요거 CL로 바꿔야 되겠다. 자, 요거 이렇게 해서 CL로 바꾸고, 자, 요거 무슨 글자다, 얘들아? 소문자이면서 원소 명칭에 무슨 글자를 쓴다, 얘들아? 중간 글자를 쓰는 거 맞아요, 들려요? 중간 글자를 쓰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소 기호 있죠. 원소 기호는 몇 종이 존재합니까, 얘들아? 118종이 존재해요. 그런데 자, 이 중에서 몇 종이, 얘들아? 90여 종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얘들아? 자, 이게 그냥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90여 종 이후 있지. 그러니까 원소기호 선생님 말하는 건 90번 이후야. 그치? 그 외에 나머지 원소가, 그 외에 나머지가 무엇입니까, 얘들아? 인공 원소예요. 우리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과학자들의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거 맞아요, 들려요? 정말 많이 발전한 거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선생님이 말했던 누구요, 얘들아? 여기 분자 구조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얘들아? 분자 구조 나와 있죠. 자, 여기서 CO2에 탄소를 중심으로 누구는요? 산소는 양옆에 있는 거 맞죠? 근데 H2에 보시면 산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 맞아요, 들려요, 얘들아? 수소가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원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해줬어요. 자, 그래서 건너뛰고 이제 우리가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주기율표에서 우리 교재에는 1쪽과 몇 쪽이 나와 있어요, 얘들아? 18쪽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근데 18쪽은 지난번 수업에서 선생님이 했어, 안 했어, 얘들아? 18쪽은 지난번 수업에서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서 우리 뭐 할 거냐면 1쪽하고 누구를 할 거냐면 17쪽을 할 거야. 왜냐하면 교과서 자체는 17쪽이 지금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학교 교과서별로 다를 수 있어요. 되게 학교 선생님들이 17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우리 누구로 들어갈 거예요? 누구로 들어갑니까? 주기율표로 들어갑니다. 자, 무슨 표로 들어가요, 얘들아? 주기율표. 주기율표도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하지는 않을 건데 주기율표에 특정 원소를 할 거라는 거야. 자, 그 중에 몇 쪽 원소를 할 거야, 얘들아? 1쪽 누구를 할 거냐면 알칼리 금속을 할게요. 1쪽 무슨 금속, 얘들아? 알칼리 금속. 1쪽에 누구 배웠었냐면 우리 주기율표에서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을 배웠어. 그런데 저기 금속이라고 그랬죠. 1쪽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했으니 여기서 수소는 누구 하는 거야, 얘들아? 제외하는 거야. 여기서 수소는 누구 하는 거야, 얘들아? 제외하는 거야. 자, 그럼 1쪽 알칼리 금속에 우리가 누가 있냐? 대표적으로 3번 누가 있어요? 리튬, 양성자 3개야. 11번 나트륨, 19번 칼륨. 이렇게 원소를 따로 한 번씩 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얘가 양성자 몇 개예요? 3개예요. 전자도 몇 개입니까, 얘들아? 3개. 양성자 몇 개예요? 11. 전자도 몇 개죠, 얘들아? 11. 그러면 281의 전자 매치를 가져요.
그 다음에 양성자 19개. 그치? 그럼 전자도 몇 개야 얘들아? 몇 개가 됩니까? 9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모두 다 몇 개예요?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모두 다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하나를 무엇하자 얘들아? 버리자.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무엇합니까? 플러스 1가 무슨 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강해요?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굉장히 무엇합니까?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버리기 제일 수월한 애가 누구예요?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자, 전자는 원자 핵이 불러서 온 거야. 그래서 핵에서 멀리 있을수록 전자 버리기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집니다. 핵에서 어디 있을수록? 멀리 있을수록. 그런데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리튬보다 나트륨이 더 멀리 있죠. 나트륨보다 누가 더 멀리 있어요? 칼륨이 더 멀리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엇합니까 얘들아? 밑으로 내려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리튬보다 나트륨이, 나트륨보다 칼륨이, 자, 화학적 무슨성이 크다 얘들아? 반응성이 무엇하다 얘들아? 크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화학적 반응성이 무엇하다? 크다. 됐을까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져요. 자, 그 다음에 쟤네들을 왜 알칼리 금속이라고 할까라는 특징이거든요. 알칼리가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이 알칼리라는 말이 염기성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무슨 성 얘들아? 염기성. 무슨 성 얘들아? 염기성. 근데 내가 초등학교 교과서 보니까요, 산성, 중성, 염기성 다 나오더만. 학교에서 수업만 가볍게 들어도 산성, 중성, 염기성이 뭔지 알 것 같아. 중성이 우리 물처럼 아무 맛도 안 나면 무슨 성이야? 중성이야. 식초처럼 시큼한 맛 나면 무슨 성이야 얘들아? 산성이야. 맞죠? 그 다음에 약처럼 쓴맛이 나면 무슨 성이야 얘들아? 염기성이야. 근데 우리 주변에 염기성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구예요 얘들아? 세제예요. 세제.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비누, 여러분들 요즘 뭐 비누가 입에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비누의 성분이 셌어 약했어 얘들아? 셌어. 염기성이 굉장히 강했어. 그래서 애들이 세수하다가 입에 비누가 조금만 들어가도 너무 쓰다라는 느낌을 받아 안 받아 얘들아? 받아. 눈에 좀만 들어가도 무엇하는 거야? 너무 눈이 따가워. 근데 지금은 샴푸 같은 것들도 염기성의 성질이 매우 강해요 약해요 얘들아?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느낄 일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알칼리 금속은 무엇을 유발합니까? 염기성을 유발하는 걸 무슨 성 금속 얘들아? 알칼리 금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요 저기 있는 리튬 있죠. 자, 저 리튬이요 여러분들 어디에 씁니까 얘들아? 핸드폰 누구요? 배터리의 주성분. 핸드폰에만 들어가? 모든 휴대용 배터리에는 누가 들어가요 얘들아? 리튬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리튬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런 리튬을 볼 수가 있었고요. 나트륨은 누구의 주성분이야 얘들아? 소금의 주성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칼륨이 누구의 주성분이에요 얘들아? 비료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